63번. 63번. 아, 3개였어요, 3개. 3개였어요. 5개는 63번 또 80번. 80번. 또 민지는? 없어요. 아까 그 문제? 헷갈렸던 거? 헷갈리기만 어. 하고. 여기가 쨌든 맞췄어요. 야, 헷갈려도 확실히 알고 와야 돼. 네. 지금 헷갈리기 시작하면 계속 헷갈려. 알겠죠? 끝. 자, 그럼 63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64번은, 자, 집합 A가 1, 2, 3, 4, 5, 6. 자, 다음과 같을 때,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중에서, 오케이, 여기. 잘 체크해놔야 돼. 여기서 빼먹고 쓰는 경우도 많아요. 자, 모든 원소의 합이 얼마? 7 이하. 7 이하가 되는 그러한 부분집합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었네. 그쵸? 그럼 얘 어떻게 하면 돼? 7 이하인 거 찾아주면 돼. 그래서 단순히 공집합은 아닌 거라고 했으니까 공집합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첫 번째 원소가 한 개짜리인 것부터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럼 뭐 있어? 몇 개야? 6개 다 7 이하니까. 아, 이때는 집합이 총 6개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원소가 몇 개? 2개짜리인 것만 알아보자고. 원소가 2개짜리인 거는요? 어떻게 구할까? 다 일일이 다 더해봐. 단순하게 원소가 1이 포함되어 있을 때 얘네가 7 이하인가? 2가 포함되어 있을 때 7 이하인가 확인해보면 되잖아. 그쵸? 1 포함됐을 때는 7 이하예요, 전부 다? 그럼 우선 6개에다가 플러스 2일 때는 몇 개야? 2를 반드시 원소를 갖고 있는 거는 3개. 물론 1은 여기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거보다 큰 숫자들에 대해서만 우선 생각하자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아, 잠깐만. 이 6개가 아니지. 6개 5개죠. 아니에요. 왜냐면 1을 포함하는 거니까 1 빼고 5개잖아. 오. 그쵸? 플러스. 그 다음에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은 3개. 1을 했으니까 하나, 둘, 3개. 여기까지는 되네. 그치? 3개. 그리고 3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은 3, 4. 그쵸? 1개. 자, 이렇게 나올 거고. 그래서 9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원소가 이번 몇 개? 자, 3개짜리인 거 한번 알아보자고. 3개짜리인 건 뭐 있어요? 얼마 안 나오네? 1, 2, 3. 1, 2, 4. 이거 끝이죠? 2개. 오케이. 다음 480번. 난 집합이 16개 가는 거. 집합 쉬워. 근데 선생님이 보면은 애들이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여기를.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여기 왜 어려운 거지?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서 좀 쉬어가는 단원이라고 좀 생각했는데. 전 가장 행복했어요. 아, 그랬어? 오늘 숫자에서 행복한 선수. 자, 다음 6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 A에 대하여 부분집합 중, 마찬가지 부분집합 중 A 또는 어떤 거? C요? 네. 자, C. 자, 얘네를 원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쵸? 또는 무슨 의미라 했어요? 얘가 그치. 또는이라고 하는 거는 얘만 포함해도 되고, 또는 얘만 포함해도 되고, 둘 다 포함해도 되고. 그거 빼먹구나. 또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 그래서 우리 2차 방정식 할 때도 이렇게 해서 나오면은 어떻게 했어? 얘 또는 얘라고 했잖아. 얘 이거나 둘 다 만족하거나 라는 뜻이야. 또는은. 알겠죠? 그럼 괜찮아? 넘어가도 될까?
근데 요거 또는 들어갔을 때 봐봐.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A만 들어갔고 C는 포함되지 않고 A는 없고 C가 원소로 있고 그 다음에 A와 C 둘 다 원소로 가지고 있는 거. 자, 이렇게 세 가지 구해도 된다 그래서 그쵸? 근데 우리는 이렇게 구해도 되잖아요. A와 C 포함하지 않는 거. 이렇게 총 A와 C를 기준으로 우리가 부분집합을 생각해보면 A와 C를 봤을 때 총 이렇게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나올 거라고. 그쵸? 그럼 우리는 뭐, 어떤 거? 전체 경우 수에서 얘네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개수를 빼주면 나머지 개수가 나오겠네. 오케이?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있잖아. 적어도랑 똑같은 거야. 적어도는 우리 귀찮으니까 뺀다 했잖아. 그치? 마찬가지 얘도. 됐나요? 네. 넘어가도 될까요? 오케이. 오늘은 집합 연산. 오늘 얘 전화요? 집합 연산이요? 네. 얘는 조금. 오늘이 화요일이지? 네. 연산이 좀 있네? 연산 뭐 돈 나눠 나가죠 뭐. 보니까 연산이 이번 주 방학 전까지 하고 우리가 언제까지더라? 저희가 8월 15일까지. 8월 15일날도 나오게요? 16일이 더 끝나는. 8월 15일날도 나오게요? 8월 15일. 광복절인데요? 그러네. 빨리 나와. 우리 민진 나와서 우리 공부합시다. 저는 괜찮아요. 우리 8월 며칠까지지? 14일까지. 14일까지인가요? 네. 아, 13일까지다. 15일 차였거든? 우리가 7월 8일부터잖아. 지금 우리가 총, 아니지. 7월 15일부터 시작했지? 네. 아니다. 22일부터 시작했네? 아닌가? 아, 출석 보면 되지. 7월 22일부터 25일? 22일부터 했네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오늘이 7번째야. 내일 8번째. 7번만 더 하면 돼. 방학 끝나고. 그럼 13일까지. 우리 내가 알기로는 10딱 5회차거든. 15회차. 2시간씩 해서 딱 30시간. 그럼 7번 남았어. 7번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 했네? 함수랑 뒤잖아. 이제 경우수 없잖아. 생각해보니까.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네? 오케이. 4개면은 7개 충분하죠. 둘 다. 근데 뒤에가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그러니까 2타임씩 나가면 되지. 2타입씩. 반반. 하루에 나가야 되네요. 명제도 2타임이 나가야 돼. 대신에 근데 함수가 그나마, 함수도 어려운데. 함수가 24개가 있는데. 우선 좀 해봅시다. 우선 어쨌든 오늘은, 오늘도 그러면 한 번에 나가야 되겠네? 그래야지 좀 여유가 생기네. 근데 깔끔한 거는 딱 이번 주에 방학하기 전에 딱 집합 마무리 해놓고 명제 들어가는 게 딱 좋긴 한데. 그치? 7번에 4개. 하루는 뭐 죽었다 생각하고 우리 열심히 해야지. 헐. 근데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생각보다는 괜찮아. 오히려. 그냥 함수보다. 진짜로. 진짜로. 근데 마지막에 그거 있다. 단원 테스트. 오늘 다녀가야 되는 거였어. 너 얘네 안 어려워. 봤지? 안 깨졌어. 선생님이 놀라운 발 컨트롤로. 우선 좀 해봅시다. 하는 데까지. 시윤이한테 블루피쉬 보내줬어요. 자, 우리가 이제 어느덧 벌써 절반을 달렸어. 6번째. 집합의 연산.
내가 아까 영상 틀었나? 네, 아무도? 킨것 같아. 아, 네. 틀려서 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또 시윤이의 V가 항상 보면 있는 것 같은데? 그치, 거의. 저도 했어요. 저도 했어요. 어. 제가 먼저 이제 시작해요. 시윤이가 거의 맨 처음 거 빼고는 거의 다 있을걸? V가? 항상 나오는 것 같아. 자, 지퍼 연산. 우리, 명지 나갔어요, 어제? 했어요. 명지 했어? 반만. 반만 했어. 잠깐만. 그러면 명제 딱까지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진도 나간 것까지. 오늘 지퍼 연산 부지런히 나가야겠네. 와. 오케이. 결정했어. 자, 지퍼 연산. 자, 연산을 말하는 우리가 배웠던 그동안의 지퍼들을 뭐 한다? 연산 뭐야? 계산. 계산한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수의 계산이랑은 조금 차원이 좀 다를 건데, 얘네도 우리가 어떤 기호를 통해서 그 연산의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자는 얘기인 거야. 자, 그 기호로 첫 번째, 얘네는 합이라는 게 있어. 그 두 개의 집합을 합했다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자, 얘네는 기호로 A 합집합 B. 자, 요렇게 쓰더라. 이거 연산 했었죠? 저 무슨 모양이라고? 컵. 컵에다가 다 담는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기억하기 쉬울 거야. 많이 헷갈리는 게 합집합이랑 교집합이랑 비슷해서 애들이 많이 헷갈리거든. 근데 우리가 담는 모습을 생각해주면 이거는 크게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얘는 교집합 A, B. A와 B를 교집합해서 나타내시오 라는 얘기. 자, 마찬가지 우리는 교집합이라고 하는 건 집합과 집합이 만난 구간, 즉 쉽게 말하면 겹치는 구간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만날 교자. 알고 있어요? 만날 교자가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그건 몰라요. 그건 몰라요.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 혹시 안 해서 물어봤어. 요즘에 한자를 많이들 모르더라고. 공자는 빌공자라고 내가 있었잖아. 공집합하면서, 그치? 앞으로 한자 같은 것도 많이 나올 거야. 기본적인 것만 알면 되죠. 그치? 근데 그 의미를 알고 있으면 이제 그 용어를 파악하기가 쉬워지니까. 오케이? 자, 우선 자, 이 U라고 하는 건 얘네는 뭐냐? 자,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동안에는 저런 조건이 없었을 때는 그냥 수 전체를 보고 했었어. 그치? 근데 이제 앞으로 전체 집합이라고 이렇게 주어질 거란 말이야. 그 말은 이 범위 안에서만 생각하세요 라는 뜻인 거야.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수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다. 여기에 있는 수들만 생각하겠다라는 얘기. 집합의 연산을 할 때. 알겠죠? 자, 그럼 여기에 부분 집합. 이거의 부분 집합. 자, A, B. 당연히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겠지, 그치? 자, 여기에 있는 어떤 두 개의 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연산을 좀 정리할 건데, 자, 합집합은, 자, 뭐라고? 다, 모든 원소를 다 담은 거라고, 합한 거라고. 즉, 다시 말하면, 얘는 어떤 원소들을 모아놓은 거냐? X는 A에 있는 원소들을 모아놓은 거. 또는, X는 B에 있는 원소들을 모아놓은 거. 자, 요게 뭐라고? 합집합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게 이 합집합의 개념과 이 또는은 항상 같이 생각해 주시면 돼. 즉, 또는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우리가 집합으로 합집합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구나. 그리고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얘는 교집합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즉, 다시 말하면 자, 얘네는 공통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어떤 원소를 모아놓은 거냐? X는 A에 있는 원소이고 또 X는 B에 있는 원소들을 우리는 교집합이다. A에도 있고 B에도 있고. 알겠어요? 그래서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자, 그리고 또는 이고 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는 어떤 개념과 집합에서 교집합의 개념과 우리가 일맥상통하니까 얘네는 똑같이 생각하면 되겠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얘네 둘을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좀 어디 구역인지 좀 살펴보자면 A, B. 자, 얘네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쵸? 뭐 특별한 경우 빼고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자, 이때 얘네는 뭐라고? 합집합은 어디에 있는 거? A에 있는 거. 자, 여기에 있는 원소도 전부 다. 또는 어디에 있는 거? B에 있는 거, 여기에 있는 거 전부 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색칠한 부분들을 전부 다 원소로 적어 놓은 거지. 즉, 우리 뭐라고? 합집합이라고요. 자, 근데 교집합은 A에 있는 거, 그리고 B에 있는 거, 자, 이렇게 있을 때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거, 즉, 그림에서 어떤 부분? 서로 만나는 부분, 만날 교자, 그치? 여기 부분을 우리는 교집합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X에도 있고 Y에도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교집합이라고 한다. 아니지. X라는 건가?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원소들을 우리는 교집합이라고 한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단 조심해야 될 게 기호를 조금 구별하시는 방법. 알겠죠? 이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여집합이야. 여자는 뭘까? 어떤 집합을 우린 여집합이라고 할까요? 남은 거. 우리 여분 할 때 그 여자라 생각하면 돼. 다시 말하면 우리 어떤 집합인데 나머지 것들. 쉽게 말하면 즉 얘네는 어떻게 기호를 쓰려면 A 여집합이라고 해서 위에다 조그맣게 C라고 써. 지수처럼. 자, 이걸 우린 여집합이라 부르는데 얘네는 어떤 원소들을 의미하는 거냐? X라고 하는 원소들은 어떤 것들? A에 있는 거 아니라 A가 아닌 거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이렇게 A가 아닌 것들. 근데 우리가 항상 어디에 있는 것들? 전체 집합에서 우리가 생각해 줄 거니까 당연히 어디에 있는 원소들? 당연히 전체 집합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A가 아닌 원소들을 우리는 A의 여집합이라고 한다라는 얘기. 여기 당연히 부분 집합이니까 여기 있는 원소는 당연히 전체한 원소가 있겠지. 그래서 따로 쓰지 않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 좀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A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A가 아닌 거라며. 그쵸? 당연히 얘는 어디에 있는 거고 당연히 전체 집합 안에 이렇게 존재하는 집합일 테고 그럼 A가 아닌 거라면 어디 쪽? A를 제외한 요 바깥쪽 여기 부분이 A의 여집합이더라. 됐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차집합 무슨 뜻? 그렇지, 뺀 거. 즉 다시 말하면 얘는 어디에서 A 집합에서 B 집합에 있는 원소를 빼주세요. 빼고 다 써주세요 라는 뜻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냥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집합은 원소들을 가지고 우리가 집합을 꾸리고 있는 거잖아. 즉 원소들을 우리가 빼고 다 쓰세요 라는 얘기인 거야. 즉 다시 말하면 얘네는 어디에 있는 집합에서 A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얻은 것들만 B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빼주라고. 즉 B에 그러면 있다 없다. B에 없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다. 오케이? 자, 그럼 마찬가지 얘네도 조금 그림으로 살펴보자면 A, B 일반적으로 이렇게 있을 건데 A에 있는 것들 중에서 B에 있는 것들을 다 빼버릴 거야. 그럼 뭐가 남아? 이렇게 한 입 베어먹은 것처럼 애플 모양으로 나오겠죠. 별로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회심의 일기였었는데 별로 재미가 없었나 봐. 이렇게 됐어요? 요게 뭐라고? 차집합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좀 많이 헷갈리는 게 차집합도 많이 헷갈려요. 원소를 빼버리니까. 특히 뭐 구할 때? 원소의 개수 구할 때. 그 원소의 개수는 우리가 A가 이만큼 있어. A 차집합 B의 원소를 구하고 싶어. 원소의 개수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A에 있는 집합에서 B에 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는 게 아니라 그럼 여기에는 포함 안 되고 빠질 거 아니야. 그치?
A에서 뭘 빼줘야 돼? 교집합에 있는 원소들을 빼주면 요만큼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겠구나. 알겠죠? 또는 전체 합집합에서 B만 다 빼주면 A 차집합 B도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즉 그거를 좀 익숙해지려면 지금처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좋아. 그럼 그거를 이제 머릿속에 사진처럼 이제 딱딱딱딱 정리해 놓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기억이 안 나. 열고 한 번씩 봐. 알겠지? 그러면 돼. 됐어요? 자, 요게 뭐라고? 집합 연산. 그럼 당연히 연산이니까 그럼 얘네도 계산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어떠한 성질들이나 법칙들이 있을 거냐. 우리 덧셈은 어떤 법칙이 있었어요? 계산할 때 교환 법칙. 1 더하기 2랑 2 더하기 1이랑 똑같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우리 그냥 바꿔서도 계산할 수 있잖아. 그치? 또 결합. 분배. 교분배?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은 뭐예요? 분배 법칙은 분배 법칙은 원래는 우리가 계산 순서상 더하기부터 계산해야 되지만 우리는 곱하기를 좀 먼저 계산하고 싶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요렇게 하나씩 곱해주는 게 우리 분배 법칙이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2 더하기 1 곱하기 3 요거는 분배 법칙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원래 얘네부터 계산하는 거니까 곱하기부터. 그치? 근데 얘네 원래 곱하기부터 계산하나 특별히 괄호가 있어서 더하기를 계산 먼저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번에는 곱하기를 먼저 계산하고 싶어서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는 거를 분배 법칙이라고 했었다고. 마찬가지 우리는 이 연산에서도 집합 연산에서도 이러한 법칙들이 적용될 건데 첫 번째 어떤 연산 법칙들이 있느냐? 얘도 마찬가지 교환 법칙이 있어요. 자, 교환 법칙이 무슨 뜻일까? 그러면 똑같아. A 합집합 B 한 거랑 뭐랑? 당연히 B 합집합 A 한 거랑 같다는 얘기인 거야. 또 어떤 집합도 있으니까 교집합도 있으니까 자 얘네랑 또 어떤 것도 B 교집합 A랑 얘네들이랑 같다는 얘기인 거야. 차집합은 근데 같아질 수 있을까 없을까? A에서 B를 뺀 거랑 B에서 A를 뺀 거랑 같을까 다를까? 달라. 따라서 차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알겠죠? 따라서 여기 나온 것들 얘네들만 기억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 수연산에서 더하기 곱하기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경우에 수하는 것처럼. 알겠죠? 오케이 됐어? 교환 법칙은 이렇게만 성립하고 그리고 연산 법칙 이용할 때는 항상 우리 연산 법칙은 어떤 법칙에 대해서만 할 거냐면은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만 우리가 다룰 거야. 나머지 것들도 물론 계산할 수 있지만 거의 주로 어떤 거? 합집합과 교집합 요거들만 가지고 연산을 하겠다라고 우리가 머릿속에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계산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만약에 이런 차집합이 보였다. 그럼 어떻게 해? 계산할 수 있다 없다? 계산할 수가 물론 정리할 수 있는데 계산하기가 조금 복잡해진다. 가장 우리가 이런 법칙들을 이용하기 위해선 합집합 또는 교집합으로 우리가 있어야지 계산하기가 좀 수월하겠다라는 얘기야. 됐어요? 그 말은 얘네들은 차집합은 계산할 수 없으니 마찬가지 합집합 또는 교집합으로 우리가 바꿔서 계산할 거다라는 얘기. 오케이? 이거는 우선 법칙부터 먼저 설명하고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그럼 이제 교환 법칙 알아봤고 또 무슨 법칙? 결합 법칙도 있을 거라고. 결합 법칙은 뭐예요? 묶는 거. 즉 쉽게 말하면 계산 순서를 앞에부터 계산하느냐 뒤에부터 계산하느냐 그 순서에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없다. 그쵸? 즉 A 합집합 B 합집합 C 자 이렇게 있어. 자 근데 얘네는 원래는 순서대로 계산해야 되나 얘네는 크게 상관없이 뒤에부터 계산해도 우리가 큰 무방하다. 그쵸? 마찬가지 이게 어디에서도 교집합에 대해서도 똑같이 설명이 되더라. 앞에부터 계산하나 교집합 B 교집합 C 뒤에부터 계산하나
얘네는 큰 차이가 없다. 물론 요 법칙들에 대한 증명들은 전부 다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오케이? 벤 다이어그램 그릴 줄 알죠?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 자, 이거 이렇게 A 그리고 B라는 집합이 있어. 합집합인데 A에 있는 원소들 그리고 B에 있는 원소들 합해주면 여기. 근데 또 이제 여기 옆에다 그려놓고 B에 있는 원소들 옆에다 그려놓고 따로 할게요. 자, B에 있는 원소들 그리고 A에 있는 원소들을 체크해봤더니 좌변과 우변이 색칠된 모양이 어때? 같은 모습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얘네는 순서에 물어보는 거니까 순서에 맞춰서 A 합집합 B 먼저 하고 C 색칠하고, 얘는 B 합집합 C 색칠하고 그 다음에 A 색칠하고 해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또 나온 게 뭐라고? 분배 법칙이라고요. 자, 분배 법칙은 연산자가 다른 어떤 두 개의 연산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얘네를 원래는 합집합부터 해야 되나 편의상 우리는 뭐부터? 교집합부터 먼저 하고 싶다는 얘기인 거야. 이렇게 교집합부터 먼저 이렇게 하고 싶다는 얘기인 거야. 따라서 A 교집합을 먼저 B에 한 번, 그 다음 C에 한 번 한 다음 뭘 해라? 합해라. 나중에 합해라. 즉 A 교집합 B 하고 그 다음에 A 교집합 C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합해주세요 라는 게 분배 법칙이야. 근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에서는 연산자 바뀌면 돼, 안 돼? 그때는 안 됐었단 말이야. 어차피 우리가 곱하기가 먼저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쵸? 근데 집합에서 연산은 우선순위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거나 먼저 계산하면 돼. 앞에서부터 순서를 하면 된단 말이야. 따라서 얘네는 순서상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얘네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연산자가 바뀌어 있어도 얘 뭘 할 수 있다? 분배 법칙을 똑같이 때릴 수 있다. 따라서 얘네들 어떻게 나올 수 있다고? 주어진 A 합집합을 먼저 계산하고 싶어요. 해서 B랑 먼저 한번, 그 다음에 C랑 한번 이렇게 계산해주면 A 합집합 B, A 합집합 C 한 다음 그 다음 뭐 하자고? 교집합을 이렇게 해주자고. 알겠어요?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좌변과 우변 나와 있다는 얘기는 이 우변을 좌변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즉 똑같이 있는 A 교집합을 한 대 묶어서 이렇게 적고 B랑 C를 합한 다음에 A랑 교집합을 해도 되겠다. 즉 우리 이거를 수에서는 뭐라고 불렀어? 분배 법칙 하는 과정을 뭐 한다? 펼친다. 무슨 뜻? 왜 쟤를 쳐다봐? 너도 얘기해야지. 펼친다. 자, 입체도형을 펼쳐서 그렸어. 뭐라 불러? 전개도. 그렇지, 전개도. 뭐 한다? 전개한다. 아니, 이거 영어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 이 똑같이들아. 전개한다고 하잖아. 그치? 그리고 또 이 전개된 식들을 공통인 것들을 묶어서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을 뭐라 불러? 날 왜 쳐다봐? 그니까 자꾸 쳐다봐. 진 대답 안 하고 지금 미니만 보고네. 그래, 맞아. 인수분해. 공통인 거 묶어서 인수분해 하는 거잖아. 그 과정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길게 막 나와 있다. 그럼 뭐부터? 얘네처럼 공통인 거를 좀 찾아서 하나로 묶어서 정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즉 이게 좌변, 우변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돼.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자, 이거는 이런 연산 법칙이랑 좀 관련 없는 건데 이것도 알아뒀으면 뒤에 따로 나올 거 아마. 드모르간의 법칙. 자, 드모르간의 법칙은 일단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 안 나오니까 이거는 이렇게 영상 알고 있읍시다. 알겠죠? 어떻게? A 합집합 B 얘네를 전체 여집합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합집합이 아닌 거래, 그치? 즉 이거는 이렇게 기억하면 돼. 이 여집합을 전부 다 반대로 돌린다고 생각하면 돼. 얘도 반대로 여집합.
얘는 합집합 반대니까 교집합. 얘는 비여집합. 그럼 반대로 A 교집합 B. 자, 요거의 여집합도 나타날 수 있겠네. 그쵸? 이렇게 돼요?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선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연산 배웠으니까 당연히 또 뭐도 나올까? 연산에 대한 성질도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 성질들에 대해 좀 다뤄볼 건데 그 전에 자 봐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합집합과 교집합은 조건제시법에서 또는이냐 그리고냐에 따라서 합집합이냐 교집합이냐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고 했었어. 그쵸? 자, 근데 봐봐. 여기는 무슨 뜻이야? 그리고니까 이거니까 어떤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교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즉 어떤 집합이란 A에 있는 원소들과 B에 있지 않은 원소들의 공통인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 즉 다시 말하면 A 차집합 B란 얘기는 지금과 같이 조건제시법에서 얘네를 그대로 한번 적어보니까 얘네는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겠더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도 바꿔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머릿속에 찰칵 알겠죠? 이거는 다들 기본이니까 좀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건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건 적어볼게요. 그러면 저거는 아직은 조금 적어놓고 보도록 합시다. 그치, 깔끔하지? 선생님이 이래야지 딱 마음이 편하네. 왜냐면 그래도 너네들이 그나마 지금 집합은 크게 상관없는데 만약에 도형에서 좌표표만 그려. 그래프가 여러 개 된단 말이야. 근데 칠판이 막 지저분해. 근데 그림까지 막 여러 개 있으니까 막 헷갈려. 그럼 막 더 헷갈린단 말이야. 칠판이 지저분하면,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거 되게 좋아. 너네들이 딱 알아볼 수 있게. 너네가 딱 들어야 되는데 너네가 못 알아보고 나만 알아볼 수 있으면 뭐해. 그치? 그러면 어떻게 돼? 칠판이 깨끗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애들은 그래. 선생님이 좀 약간 강박증이 있는 것 같다고. 결벽증 같은 거. 근데 그렇진 않아. 너네들을 위해서 단지. 선생님, 수줍게 나왔네, 이렇게. 그냥 마음 같아서는 그냥 이렇게 그냥 막 지고 싶지. 빨리 가야 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항상 깨끗하게 깔끔하게 너네들을 위해서. 요즘 행복해. 자, 그럼 연산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단순해요. 자, 첫 번째 A랑 합했대. 그게 뭐가 될까? 당연히 뭐 추가된 거 없으니까 당연히 그냥 그대로 A가 되겠죠. 마찬가지 A랑 교집합을 했대. 그럼 뭐가 돼? 전부 다 겹칠 거니까 당연히 A가 되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A랑 전체 집합이랑 합해봤대. 그럼 뭐가 될까? 전체. 당연히 전체 집합 되겠지. 합한 거니까, 그치? 그리고 또 A랑 전체 집합이랑 교집합을 해봤대. 그럼 뭐가 될까? 당연히 A가 되겠죠. 그쵸? 세 번째. 자, 이번에는 A랑 공집합이랑 우리가 한번 계산해봤어. 전체랑 공집합은 좀 특별한 집합이니까 얘네들을 좀 알아보는 거야. 얘네는요? 당연히 아무것도 없던 거랑 합해봤자 그냥 자기 자신일 거 아니야. 그쵸? 쉽게 말하면 0 더했을 때 몇이냐? 라는 얘기. A랑 0이랑 곱했을 때 그럼 몇이냐? 라는 얘기. 뭐예요? 공통인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그치? 당연히 공집합이 되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이번엔 여집합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A의 여집합의 다시 한번 또 여집합을 했어. 그게 뭐가 될까? 쉽게 말하면 여집합은 우리가 아닌 거, A가 아닌 거야. 그치? 근데 다시 A가 아닌 거야. 그치? 그럼 여기에 A가 될 거라고. 그쵸? 자, 그럼 여기서 문제. A. 얘는 뭐가 될까? 그치? A가 아닌 거니까. 그치? A가
여기가 A야? A가 아닌 거에, 아닌 거에, 아닌 거에, 아닌 거. 그러니까 A가 되는 거지. 간단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집합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또 어떤 것들을 살펴볼 거냐? 이번에 그럼 공집합에 대한 여집합은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래. 그렇지, 전체. 그러면 반대로 전체의 여집합은 뭐가 될까? 그렇지. 전부 다 아닌 거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겠네. 그렇지?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좀 정리할 수 있겠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 됐어요? 자, 여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 거고, 이제 좀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온 것들도 있는데, 그것들을 좀 살펴보자면, 저거 지우고 그랬네, 어차피. 지워야 되네. 이 성질이 굉장히 중요해. 알겠죠? 성질하고 모두 나오네? 원소 개수를 구하는 것까지 나오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지금 지워볼게요. 행복해봐. 자, 우리가 좀 특별히 어떤 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은, 자, 요런 거. A, B. 좀 이런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아까 집합 연산을 했을 때 어떠한 관계가 또 있을까? 또는 얘네가 어떻게 우리가 표현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다는 얘기인 거야.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자, B가 자, 이렇게 A에 포함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쵸? 또 어떤 경우도 있을까? 일반적으로는 얘네랑 겹칠 텐데, 얘네가 이렇게 겹치지 않는 경우, 자, 이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그쵸? 자, 우리가 얘네는 좀 특별히 뭐라 부르냐면은, A와 B를 서로소의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서로소라는 얘기는 들어봤었죠? 언제 들어봤을까요? 수할 때 어떤 게 서로소예요? 쉽게 그렇지. 정확히 얘기하자면 공약수가 1뿐인 두 수를 가지고 우리는 서로소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쉽게 말하면 얘네들이 뭐 되는 거? 약분되지 않는 것들. 그런 거를 우리 서로소라고 했었다. 마찬가지 집합. 공통인 게 없는 거. 얘네가 서로소야. 공약수라는 건 공통인 거잖아. 그치? 서로소는 뭐라고? 얘네처럼 교집합이 없을 때. 즉 우리가 다음 문제에서 깔끔하지가 않아. 자, B가 A에 포함될 때 라는 얘기, 또는 A가 B에 포함될 때, 또는 A가 B랑 공통인 거 찾았을 때 아무것도 없대. 즉 서로소일 때 라는 얘기.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어떤 것들을 좀 살펴볼 거냐?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자, 요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성질을 좀 알아보자는 얘기야. 자, 일단 A 합집합 B. 자, 요거를 할래요. 그럼 얘네들은 합집합하면 뭐가 나올까요? 그렇지. 당연히 A가 나오겠죠. 그쵸? 자, 얘는요? 얘는 B가 나올 거고. 조금 알아보기 쉽게 집합 기호까지 씁시다. A 합집합 B는 A가 나오고, A 합집합 B는 얘는 B가 나오고, 얘네는 그냥 당연히 그냥 A랑 B 따로따로니까 그냥 뭐라고 쓰면 돼. 하나로 나타낼 수 없을 거고 그냥 A 합집합 B가 될 거야.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는 A와 B를 교집합했대요. 자, 그럼 A와 B 교집합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얘네는 B가 될 거고요. A 교집합 B를 해주면 얘네는 A가 될 거고, 얘네는 문제에서 서로서로 했으니 교집합은 뭐라고? 공집합일 거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집합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자고요. 즉 지금 우리가 이러한 포함 관계가 있을 때는 여집합은, 즉 다시 말하면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계를 좀 알아보자는 얘기인 거야. 이런 관계가 있다면 당연히 우리 A의 여집합은 요만큼일 거고, 그쵸? 그리고 B 여집합은 당연히 이거보다 더 큰 요만큼이 B 여집합일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이때는 포함 관계가 똑같이 마찬가지 성립하나요?
어디가 어디에 포함돼? B의 여집합이 A 여집합을 그렇지. 맞아. 지금 초록색 부분이 보라색 안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그때 우리는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하고 얘네 어떻게 표현한다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쵸? 즉 원래는 이런 관계가 있을 때 라는 얘기는 여집합으로 본다면 A 여집합이 B 여집합에 포함되더라. 부동 방향이 서로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돼. 여집합은. 알겠어요? 마찬가지로 얘는 어떻게 될까? B 여집합이 A 여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됐어요? 자, 그럼 얘네들은 여집합 관계를 알아봤더니 A 여집합은 어디? 자, 요만큼. 이게 A 여집합. 그쵸? 아까는 여집합과 여집합에 대해서 관계를 살펴봤는데 이번엔 보니까 A 여집합이랑 뭐랑 B랑 포함 관계가 정립하네. 그쵸? 어디가 어디에 포함돼? A 여집합이 B를 부분집합으로 가지고 있다고. 오케이? 또는 어떤 경우도 있겠어. 반대로 A가 어디에 포함되기도 해? B 여집합에 포함되기도 한다고요. 됐어? 자, 선생님 이게 정리해주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다 적읍시다. 정리해주는 거는 우리가 문항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얘네는 이러한 관계에 있구나. 부집합이. 이런 걸 좀 캐치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적어주는 거야. 알겠죠? 이거는 아마 책에 안 나와 있을 거거든요. 요거는 좀 정리해 놔요. 알겠죠? 어떻게? 찰떡 해놓으면 돼. 자, 이번에는 우리 자, 차집합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다. 알겠어요? 차집합은, 자, 얘네는 항상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B와 A 집합으로 봤을 때, 어떤 게 좀 더 작은 집합이야, 지금 보니까? B가 작은 집합이야, 그치? 지금 우리가 포함되고 있는 집합을 작은 집합으로 좀 표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네는 작은 집합에서 큰 집합을 뺐을 때, 요 B라는 집합에서 A에 있는 원소들 다 뺐을 때 뭐가 돼? 아무것도 없어. 공집합이 돼. 근데 큰 거에서 우리가 작은 집합 빼주면 요렇게 도넛 모양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A 차집합 B인 거야 그냥. 특별히 뭐 다른 건 없고.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얘기는 뭐라고? 얘네는 B가 A의 부분집합이구나. B가 A의 부분집합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마찬가지 얘네도 그러면 A 차집합 B에서 B 집합을 빼주면 공집합이 나오겠구나. 그 다음 얘네는 A에서 B에 있는 원소를 빼주면 공통인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 뺄 게 있어? 없어? 없어. 다시 말하면 A에서 B를 뺀다 하더라도 얘는 결국엔 뭐야? 그냥 A가 된다는 얘기인 거야. 또는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BA를 빼주면 얘는 B가 나올 수도 있겠네. 얘네는 이렇게 두 가지 나온다는 거. 됐어요? 이렇게 4개 좀 정리를 좀 해두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표현들은 좀 머릿속에 자꾸 눈에 보면서 익혀놔야지 문제 풀면서도 좀 익숙해질 거야. 알겠죠? 네. 근데 저게 지금 여기 딱 집합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명제에서도 저런 표현들이 또 나와. 명제도 마찬가지 집합으로 우리가 다뤄진 단어니까. 요 그림은 굳이 안 적어도 되는데 만약에 자기가 보기가 좀 불편하다 그러면 요거까지 적어두면 돼. 어차피 그림은 따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려놓은 거니까.
오늘은 또 뭐 시키지? 제가 생각해봤어? 네, 아이린 마그네 있잖아요. 어? 그 손동작 춤 있잖아요. 아이린? 네. 아, 아이린이란다. 그거 뭐야? 아이브. 아일리세 마그네. 그건 뭐야? 그건 이춤 뭐야? 좀 지났는데. 아, 그래? 춤이거든요. 아, 오케이. 어려운 춤. 앞에서 시범 보여줘야겠네. 시은이 가자. 시은이가? 아니, 이제 본인이 와서 이제 하겠지, 이제. 하겠다 하면 이제 거기서 앞에서 시범 보여주면 되지. 됐어, 여기까지? 오케이. 이건 꼭 정리를 잘 해놓고 문제를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보니까 얘 나와 있다, 살짝. 집합 연산의 성질 보면은 참고해서 나와 있죠? 헐. 근데 얘네 좀 정리가 좀 안 되어 있으니까 얘네 이렇게 정리해놓고 우리가 좀 보면 되겠다는 얘기. 됐어요? 오케이. 다시 말하면 얘도 이렇게 포함했다는 얘기는 얘가 작은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얘네는 다음에서 이렇게 정리해놓고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얘네 이렇게 성립한다 했잖아. 그치? 그럼 요거 가지고도 마찬가지 이렇게 또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A 여집합, B 여집합 합하면 B 여집합. 알겠지? 즉 우리가 얘네처럼 좀 특별히 포함 관계가 성립할 때는 여기 있는 거를 우리가 작은 집합, 얘네를 큰 집합이라고 우리가 명시를 좀 해볼게. 자, 그러면 합집합을 하게 되면 얘는 무슨 집합이 나온다고? 얘네는 큰 집합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큰 집합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포함 관계가 있을 때는. 알겠죠? 또는 반대로 이렇게 합집합을 했을 때 A가 나왔다. 둘 중에 하나가 나왔다는 얘기는 반드시 얘네들은 포함 관계가 있다는 얘기. 합집합은 큰 집합이 나오기 때문에 A가 B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죠? 마찬가지 이번엔 교집합을 했어. 자, 어떤 두 교집합을 했더니 얘네는 어떤 집합이 나오더라고? 작은 집합이 나오더라고. 공통인 거니까. 공통인 거 찾으려면 당연히 작은 집합이 나오는 거고 합한 거 찾으려면 큰 집합이 나오는 거고. 마찬가지 얘도 작은 집합이 나오더라. 됐어요? 요거는 뭐 반대로 쓰면 되는 거고. 자, 얘네는 어떻게 쓸 수 있다고? 어떤 집합에서 작은 집합에서 큰 집합을 뺐을 때 우리는 공집합이 나오더라. 오케이? 또는 이렇게 뺐더니 공집합이다 라는 얘기는 뭐라고? B가 A의 부분집합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즉 그래서 요 표현이 있을 때 요 가지가 전부 다 같은 내용. 또는 반대로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얘네는 이런 모양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됐어요? 3시 50분이네. 그래, 깔끔하다. 여기까지.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아마 오늘 문제를 풀기까지가 좀 힘들 것 같긴 하거든, 우선은. 그러면은 원소 개수부터 요 뒤에 있는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명제할 때 같이 좀 하던가 해서 좀 진도가 나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오케이.